저도 항상 좋은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저의 모습이 그대로 음악에 묻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좋은 인간으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제 음악에도 묻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핑거링을 정확히 외워서 아 여기는 무조건 1번이 와야 된다. 안 틀릴 때까지 많이? 홈에 나올 때까지? 쟤는 멀쩡하네요. 그 표정이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부의 두 번째 곡은 네 개의 즉흥 곡. 네, 1번이 진짜 어려워요. 정말 숨이 막혀요. 자, 네 개의 즉흥 곡은 그나마 그래도 좀 유명한 곡들이죠. 그렇죠. 첫 번째 곡은 네. 어떠셨어요? 처음 치시면서? 이 곡이 정말 떨리고 너무너무 무섭고 그런 곡이에요. 어떤 점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아니 연주는 저렇게 잘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치잖아요. 코드가 계속 크게 나오다가 갑자기 꽤 오랜 기간 동안을 다가다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피아니심으로 다가다가 해야 되는데 소리 빠지면 안 되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 연습할 때는 릴렉스가 돼 있으니까 또 천천히 연습할 되잖아요. 좋은데? 뭐 이렇게 치다가 괜찮은데? 이 정도만 치면 뭐. 리허설 때도 아주 좋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확실히 무대에 가고 뭔가 이렇게 압박감이 오니까 이걸 하는데 정말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넘어가라. 주문을 외우면서 쳤죠. 내부에는 소나타 한 개랑 그다음에 그 유명한 방랑자 환상곡. 네, 올림픽과 같다는 그 곡. 네, 산맥이 끝도 없는. 지금 2부 이제 첫 곡인데 2부는 어떻게 조금 1부보다는 좀 쉬우셨나요, 연주하기가? 1부 때에 비해서는 2부 때가 확실히 조금은 더 편하게 연주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곡이 쉬워서는 절대 아니죠. 아니죠. 네. 곡이 쉬워서는 아니고 뭔가 1부 때 일단 즉흥 곡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어요. 아, 일단은 부담이 큰 거 일단 하나 끝났고. 하나 끝났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그렇게 끝났으니까 이제 무대에 좀 더 적응도 된 것 같고. 네. 2부는 조금 더 편하게. 그렇죠. 근데 소나타가 저게 편한 곡은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편한 게 없어요. 슈베르트는 그렇죠. 정말 편한 게 없어요. 그래도 슈베르트 때문에 유학생을 버텼으니. 네. 그렇죠. 저 곡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소나타. 일단은 저 곡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곡이고 초기 작품. 네, 초기 작품이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소나타 중에 C 메이저 소나타를 찾고 있었고 왜냐면 방랑자 환상곡이 C 메이저 곡이라서 그럼 같은 조로 곡을 찾아야겠다. 그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곡. 보통 이제 초기 곡들이 많이 연주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곡을 선택하게 됐죠. 특징은 이제 보통 이 곡이 원래는 세 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악장으로 연주가 되는 곡은 아예 다른 곡이에요. 이게 도이치 번호가 달라요. 279. 그래가지고 한 곡인데 도이치 넘버가 두 개가.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세 악장 레코딩도 보면 세 악장만 녹음이 돼 있는 앨범도 있고. 어떤 거는 전 4악장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4악장만 따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4악장 중에서도 중간까지만 연주되어 있는 레코딩이 있고 끝까지는 레코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약간 그 뭐랄까요 덜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당시 슈베르트가 이렇게 작곡하다가 그렇구나. 네. 그런데 연주에서는 다 치신 거죠? 다 쳤죠. 근데 1부가 엄청 길었잖아요. 1부도 근데 저는 사실 길었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일단 남성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되게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진우 씨 보면 키도 크고 그다음에
등치도 되게 좋고 네. 그다음에 운동도 많이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풀 사운드에 네. 그런 걸 기대했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네. 일부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터치가 되게 주를 이루었던 것 네.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길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내만 길게 느꼈나 봐요. 자, 치실 때 네. 이제 저런 모션들 있잖아요. 네. 저런 모션들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음악을 표현하다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일단 계획을 하지는 않아요. 저런 손 동작이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저 소나타 같은 경우도 불편하고 굉장히 이 곡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표현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모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지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되게 네.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핑거링을 정확히 외워서 아 여기는 무조건 1번이 와야 된다. 여기 1번 안 오면 멈춘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연습할 때도 앞에 좀 핑거링을 적어놓는 스타일이신가요?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번호는 그쵸. 적어놔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네네네네. 사실 연주자들이 핑거링이 어쩔 때는 뭐 그냥 스케일 올라가는 것들은 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때도 있는데 네. 저렇게 좀 복잡한 핑거링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픽스를 시켜놓지 않으면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죠? 네. 아, 그래서 뭐 특별히 또 따로 연습하는 방법 같은 게 있으세요? 집중하는 거 말고? 안 틀릴 때까지 안 많이. 될 때까지 많이? 홈에 나올 때까지?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반데로 판타지. 네. 저거는 사실 저도 쳐보고 네. 연주도 해보곤 했는데 네. 러시아에 있을 때 네. 쳤다가 유일하게 점수를 못 받은 게 저 곡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시작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박수가 막 끝나기도 전에 네. 바로 시작하는 네. 어떤 좀 계획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완전 즉흥적이었어요. 아, 진짜로? 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그분이 오셨나요, 그날? 아니요. 사실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동안 이제 세 곡을 잘 들어주시고 네. 또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행복하면서 연주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을. 정말로 너무 좋았고 네. 일단 템포감도 딱 살아있어서 보통은 테크닉적으로 어려워서 템포를 좀 여유롭게 잡는데 워낙에 보통 무대 올라가면 좀 빨라진다고는 하는데 네. 워낙에 저 템포로 연습을 하신 건가요? 네. 방랑자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제 연습 때 템포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앞에 곡들은 제가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 생각보다 좀 빠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쟤는 멀쩡하네요. 아니, 저것도 왼손 스케일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데 네. 그것도 역시나 꿈에 나올 때까지 연습하신 건가요? 제가 사실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왼손을 조금 더 편하게 쳤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왼손에 나오는 어려운 패세지를 조금은 덜 고생하면서 쳤던 것 같아요. 나도 지금부터 이 닦을 때 왼손을 닦을 그렇구나. 네. 특히 반데로 판타지는 또 길기도 길고 네. 중간에 후가토라고 하는 부분도 네. 나오고 사실 그 부분이 되게 헷갈리고 네. 손 놓기도 되게 쉬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자세도 너무 좋고 네. 네. 꼭 치고 싶었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슈베르트 이 시리즈를 하면서 꼭 연주하고 싶은 곡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네. 정말로 본인이 이렇게 어떠한 음을 신경 써서 소리 낼 때는 네. 본인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는 그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표정이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곡이 끝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앵콜곡까지도 네. 슈베르트의 곡으로 하셨어요. 네. 세레나데. 유명한 곡이죠. 근데
사실 피아노 곡으로 편곡된 곡을 네. 뭐 한두 번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네. 정식으로 들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 곡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외우는 것도 까다롭고 슈베르트는 외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니 그리고 그 소리 하나하나 내는 게 정말로 네. 저는 그것도 리스트가 또 편곡을 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어렵게 편곡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그래서 앵콜 곡으로는 누구나 알만한 곡을 쳐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곡은 그래서 세레나데를 골랐고, 사실 두 번째 곡은 정말 뜬금없이 라흐마니노프를 쳤는데, 그 곡은 순전히 제 아내를 위해서 연주한 거예요. 제가 그 곡을 연주를 했을 때 제 아내가 그 당시에 그걸 보고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대요. 저 사람 뭐지?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되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연주를 했죠. 사실 그것도 코드를 한 번에 짚으려면 손이 웬만큼 작아서는 안 되는 네. 그런 프렐류드인데. 네. 자 이제 슈베르트 이제 전곡 시리즈를 해 네. 나가시고 계신데 청중들에게 어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 연주를 듣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좋은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저의 모습이 그대로 음악에 묻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좋은 인간으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제 음악에도 묻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시면은 아, 저 박진우라는 피아니스트 되게 좋은 사람 같다. 그래서 되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구나.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을 계속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유학지에 있었을 때 슈베르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네네. 그 도움 받았던 것을 연주로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피아니스트 박진우가 연주하는 슈베르트를 듣고 힘드신 분들은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떤 분들은 또 편하게 와서 듣다가 살짝 주무셔도 그럼요. 그쵸? 숙면을 위한 5년 동안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러면 나중에 네. 두 번째, 세 번째 연주하실 때 네. 우리 컬촌 TV 많은 구독자들에게 네. 초대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네. 꼭 제가 예. 그 약속은 지키도록 말씀해 하겠습니다. 주셨으니까 앞으로 슈베르트 시리즈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제가 미리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표를 사셔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초대를 또 좀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수에 따라서 제가 네. 티켓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연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컬촌 TV 이 채널도 정말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컬촌 TV 저도 이제 몇 개 영상을 보긴 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들도 많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 꼭 전공과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아 재밌네, 네. 네, 저 사람 재밌다 그런 느낌으로 계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슈베르트 시리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컬촌 TV 피아니스트 김용진, 박진우였습니다. 네, 안녕.